최대 1100% 이상의 용적률 상향. 이는 재개발 사업에 엄청난 이익을 의미합니다. 관광 숙박시설을 건축 시 최대 160%의 용적률 상향. 창의 혁신 디자인 유도시 최대 110%의 추가 용적률 상향. 친환경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시 최대 37%의 추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죠. 전체 1100% 이상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 역대급 재개발 사업. 오늘은 용적률 약 1100% 이상이 추가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는 현장 전문가가 설명하는 생생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서울시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세요. 역대급 정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전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의, 저이용 부지에 엄청난 변화를 제시했죠. 서울시 최상위 계획인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이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장기적 종합 계획이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제시합니다. 중앙에 3도심을 중심, 광역중심과 지역중심, 지구중심의 체계적 중심지를 정하고 각각의 육성 방향이 나와있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상 중심지로의 육성을 목표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심지 체계에 따라 용도지역을 관리하죠. 용도지역은 간단히 땅의 색깔로 나눕니다. 빨간색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 위주의 지역들이며 노란색 주거지역은 주택, 주거 위주의 지역들입니다. 기타 공원이나 녹지 또한 초록색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죠. 이러한 용도지역 따라 다양한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적률이죠. 이는 민간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라 용적률이 정해지는데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 시 용적률이 높아지며 그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하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등의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죠. 용도지역이 변경됐을 때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절반은 민간이 활용, 절반은 공공에 환원하게 됩니다.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나 기반시설 등을 공급하죠.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3종이라면 250, 이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면 상한 용적률은 800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광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2배까지 상향되며 그 다음 창의 혁신 디자인을 할 경우 최대 110%까지의 추가 인센티브가 가능합니다. 친환경 건축물이나 지능형 건축물을 도입할 경우도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죠. 용적률이 증가되며 복합 컴팩트시티로 조성됩니다. 고밀의 압축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죠. 역세권 지역들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공간에 고밀 복합 개발을 했을 때 도시 기능 향상이나 효율이 증가하게 되죠. 또한 인구가 집중되며 지역의 가치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심 컴팩트시티로의 개발, 이 사업의 목적이죠. 얼마 전 변경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대상지 역세권 범위를 넓혀 상업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역세권인 타원형 250m를 350m까지 차등 변경하죠. 모든 역의 위상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심 시청역과 동네의 작은 역을 비교하면 그 유동 인구가 다르고 위상도 다르죠. 그렇기에 지역 중심 이상의 중심지역 2개 노선이 환승하는 역일 경우 그 역세권의 범위를 350m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도로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이나 뒤쪽은 주거지역인 곳들이 다수 있죠. 이곳을 노선형 상업지역이라 하는데 이 부분들은 토지 이용 효율을 저해하기에 앞으로 계획적으로 정비됩니다. 두 번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용도 개발을 유도, 업무시설과 관광 숙박시설이 50% 이상 시 추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 상향의 범위가 더 커지게 되죠. 역세권은 최대 4단계 상향 가능,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은 복합 용도의 도입 시 일반 근린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관광 숙박, 스마트 친환경시설로의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창의적 혁신적 디자인 건축, 관광 숙박시설 건축, 친환경 건축물이나 스마트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 시 추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가능 요건입니다. 첫 번째, 도로 요건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죠. 그 중에 한 면은 2개의 차량이 교행 가능한 폭 8m 이상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면적 요건은 1500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세 번째
노후도 요건은 지구 단위 계획 시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도시정비형 재개발 시 노후 불량 건축물 60% 이상 충족하였을 때 가능하죠. 네 번째, 사업 가능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사례는 6곳이며 4곳은 완성, 2곳은 진행 중이죠. 총 6개의 사례 중 완료된 4곳을 소개합니다. 먼저 미아역입니다. 미아역은 학교 앞 2블록을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근린 상업 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250%에서 600%까지 약 350% 상향되었죠. 이에 따라 기존 시장 건물이 24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 건물이 되었고, 이 안에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등의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보라매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상향되었고,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약 350%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층 근린 생활시설이 20층 규모의 용적률 600% 주상복합, 그리고 오피스텔이 들어간 대형 건물로 바뀌었죠. 공공기여로 보건지소 및 임대 오피스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공릉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상향되었고,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약 350%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층 전화국 건물이 2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강동역은 사례 중 유일하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대상지 앞쪽은 근린 상업지역, 뒤쪽은 3종 일반 주거지역, 2개의 용도지역이 섞여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되었죠. 최종 용적률 800%, 약 550% 상승하였죠. 이에 따라 저층 주택지가 강동지역 43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로 바뀌었고, 공공기여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이 활성화 사업은 공공 입장에서 역세권 중심 복합 용도 개발의 지역 주요 시설을 확충하죠. 민간 입장에선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토지 가치 상승, 건축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어 사업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 그중 가장 가치 있는 지역을 선점해야 하죠. RK랩 로켓 부동산 연구소에선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중 가장 미래가치 높은 지역, 바로 용산의 매물을 단독 보유 중입니다. 투자 금액은 2억 초반에 소액부터 가능하며 각자 조건에 맞는 매물의 선택이 가능하죠. 좋은 입지의 소액 투자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니 먼저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 그중 가장 가치 있는 곳 용산의 현장 영상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용산 원유로 일대에 왔습니다. 제 맞은편에 지금 용산 경찰서랑 이렇게 원유로 일가 방향이 보이잖아요. 이쪽이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을 하는 현장입니다. 네. 이미 사전검토 신청을 해서 구역 지정 이런 걸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자,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효창공원역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삼각지역이 나옵니다. 그럼 삼각지역 아래 이제 신용산역 일대의 한강로가 펼쳐지겠죠. 그 한강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용산구는 광역 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낀 노선형 상업지역이나 역 반경 350m 이내는 용적률 1000%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이 원효로 일대가 전체가 해당됩니다. 원효로 저 끝까지 여의도 건널 때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용산구 원효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원효로 탐방을 좀 해보시죠. 자, 가보실까요? 자, 저를 기준으로 이쪽 지역, 저 오피스텔 높이 올라가고 있죠. 자, 원효로도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요. 용적률 1000% 적용하면요, 저기 오피스텔도 꼬마 빌딩 돼요. 지금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데 저게 꼬마 빌딩이 될 정도로 용적률이 어마어마하다, 사업성이 엄청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이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냐? 예, 사실 그것도 맞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현재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사게 되면 현금 청산됩니다. 자, 올해 8월 달까지 동의호를 걷어서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공공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아니라면 이 지역들도 지금 이 상업지역을 낀 이 지역, 굳이 노선형 상업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 반경 효창공원 앞역 반경 350m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게 이 원유로 2가입니다. 원유로의 2가의 땅의 가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이 이제 효창공원역 방향이에요. 용문동 방향인데, 자, 이쪽 한번 보실까요? 이쪽도 원유로 2가예요. 남정초 방향인데, 이 뒤로 신계동과 전자상가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쪽 땅의 가치가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할 게 무진장 많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대로변에 이렇게 낡은 상가 건물들이 있고 큰 오피스텔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저쪽 사거리까지 가면 원유 아파트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상에 빨간 선으로 이 원효로를 딱 선을 그어줬죠. 이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요. 역세권 활성화, 계속 이 말을 반복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서울시 역세권 사업들이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청년주택 만드는 사업들도 그렇고, 또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 뭐 도화동, 마포구청, 효창동, 원유로 1가, 이런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도 역세권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중에 다른 것은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힘을 쓰는데,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임대주택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기여하게끔 상업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공공 임대할 수 있는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1000%짜리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시에서 이미 41개소에서 41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아와 보람에는 이미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6개 지역은 아마 사업 계획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 활성화 사업 201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새로운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은 그 해당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내에서는 이 용적률과 이 사업 기여를 잘 찾아먹는 아주 알짜 같은 사업이에요. 그게 원유로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아주 잘 추진되는 곳도 있고 아직 추진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땅, 그거 하나만으로도 비싼 게, 가치가 있는 게 용산 아니겠습니까? 자, 원유로 2가 역세권 활성화 가능한 사업지역 골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왼쪽에 이 근생 건물들을 포함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노후된 1층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소로서 쓰고 있는데, 2, 3, 4, 5층은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일반적인 사무실로 쓰고 있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에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노후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 노후도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이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재미있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원유로 2가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고, 저 맞은편에 용문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원유로 3가의 대로변, 가칭, 원유로 3가 2구역, 1구역 나눠서 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 하단부에 있는 2개 지역이, 최소한 이 4개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워낙 유명한데, 여러분들 원유로 2가의 위치가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원유로 2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쪽에 노보텔 드래곤시티죠. 그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저기가 용산역이다 아실 수 있고, 일로 쭉 가면 저기 농협은행 써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 큰 건물들이 전자상가예요. 전자상가 배후에 있는 업체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블럭입니다. 근데 이 블럭에 노후도나 지금 현재 이용하는 상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100m만 걸어가면 전자상가가 나오는 거고, 이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노후된 주택도 있습니다. 예, 바로 지금 대로변에서 얼마 안 들어왔죠.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이 남정초등학교 방면으로 보면은 다세대 주택들도 있습니다. 네, 더 가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리를 오면서 보셨던 게 높아야 뭐 단층, 2층 이 정도의 건물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정초 정문이거든요. 네. 그래도 통행량이 있으니까 골목 하나 더 봅시다. 이거. 지금 한창 근무 중일 시간에 거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이 골목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원유로 2가에 우리가 지도상에서 볼 때, 자, 원유로 2가의 도로상으로 오른편, 전자상가 방향으로 있는 이 블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잠깐 걸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여기에서 다니는 차량들,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물류업을 하고 있어요. 전자상가에서 나오는 물품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게 이 동네입니다. 실제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땅이. 주거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그런 영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또 저러한 택배 차량이 오죠. 그래서 2021년도에 한번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3종 일반 주거지역 땅인데 주택으로 써야 될 땅인데 너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니 종상향을 요구하는 뭐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로 2가의 중요한 점은 하나. 전자상가 개발되잖아요. 그럼 전자상가에서 물품을 받아서 물류 배송업을 하는 이러한 업체들도 자연스레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런 업무들이. 그러면 전자상가 개발을 우리 민간이 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협업이 가능한 이런 상태로 개발을 하도록 발표가 됐었죠. 2023년 6월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가 벌써 지금 한동 부셔지고 짓고 있죠. 이렇게 없어질 때 이 동네의 효용 가치도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동네는 다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 먹는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개발을 통해 일어난 그들의 배후 업무단지 겸 주거단지가 될 땅이 지금 이 원유로 2가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유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4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로 원유로 2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지역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렴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시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유로 2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국제 업무지구 전자상가 재개발의 수혜지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용적률 약 1000%짜리의 땅이 이 원유로 2가다 이런 걸 소개시켜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